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80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 S63 이 퍼포먼스 완전히 다른 갈래로 뻗어나온 차예요. 같은 S클래스를 베이스로 해서요. 이 차는 12기통 엔진을 얹고 있는 S클래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V8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해 놓은 가장 최신의 볼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라는 거죠. 이 두 대 오늘 함께 비교해 보면서 가장 럭셔리하거나 가장 스포티하거나 두 차 중에 어떤 차가 더 감명 깊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갈래로 극명하게 뻗어나온 차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차이점도 꽤 큽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S68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차 길이가 일단 더 길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뒤쪽에 문을 보시면은 뒤쪽 쿼터글라스가 함께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앉아있는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만큼 더 고급스럽고 더 커다란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의 차이점들 좀 있는데요. 이 위쪽에 본인 위에 라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주 클래식해 보이는 라인들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도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해놔가지고 조금 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범퍼 하단부를 보시더라도 크롬 가니쉬들을 많이 써가지고 조금 더 화려하고 반짝반짝해 보이는 디테일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 팬더에서 발견할 수 있는 V12 배지 그리고 뒤쪽 C필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바흐 로고까지 이 차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차인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차를 남다르게 보이게 하죠. 그리고 S63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감각을 물씬 드러내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색깔 같은 경우에도 무광으로 칠해놨습니다. 흰색인데 무광이야. 벤츠 S클래스에 뭔가 흰색을 칠해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럭셔리해 보이는데 무광을 칠해놓다 보니까 더더욱 럭셔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이바흐 대비해서 이런 크롬 가니쉬들을 최대한 억제해놔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그 음영해지는 대비되는 이미지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범퍼에서 뭔가 공기를 우악스럽게 빨아들일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더해준과 동시에 뒤쪽 범퍼 이 아래쪽에 쿼드 머플러를 넣어가지고 진짜로 연료를 먹은 만큼 더 잘 뱉어내는 구성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차, 이 퍼포먼스 버전이라서 출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거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옆에 S63 레터링에 빨간색 테두리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게 감성이 엄청나요. 이런 요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차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저기 앞쪽 팬더에 V8 바이터보 그 아래 이 퍼포먼스라는 레터링까지 쓰여져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디자인도 살펴봤는데 솔직히 이 두 차는 디자인만 보고 타는 차가 아니에요. 진짜 진면목은 직접 타면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탈 차는 S63 이 퍼포먼스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먼저 타고 있는 차는 메르세데스 AMG S63 이 퍼포먼스를 먼저 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4.0L V형 8기통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힘을 합쳐가지고 최고 출력 802마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4.3kgm를 발휘하는 구성이거든요. 이런 수치를 최근에 제가 이 세단을 타면서 들었던 적이 있었나? 아니야. 이 세단이 아니라 어떤 슈퍼카를 타면서도 들어본 적 없는 미친 괴랄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612마력이나 되고요. 모터 출력만 하더라도 190마력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최고 출력 800마력이 넘는 괴물 같은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느껴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와 우와 와 미쳤다. 이 가속 감각이 중간에
점프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전기 모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처음엔 약했다가 나중에 빵 하고 터지는 그런 가속력으로 차를 밀어내주는 그런 감각이 도드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강력한 전기 모터가 초반 가속력을 책임져 주면서 요즘에 가속하는 양상은 약간 달라졌어요.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을 처음 그 순간부터 빵 하고 분출시킬 수 있으니까 엔진의 단점으로 지목되는 초반 가속력을 완벽하게 메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S63의 가속 감각은 초반에 진짜 어마무지한 전기차의 가속력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고요. 전기 모터의 출력이 약간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600마력이 넘는 엔진의 출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력이 초반에 한번, 중간에 한번 부스트를 받은 것처럼 한번 쭉 밀어주는데 이게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차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속 감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각이 이 S클래스라는 엄청나게 무겁고 커다란 차에서 느껴지다 보니까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이 파워트레인의 구성이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또 나긋합니다. 지금도 한 시속 40km, 50km 언저리로 달리고 있을 때는 지금 보세요. 계기판상에 보면은 아예 RPM이 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만 쓴다는 겁니다. 차 자체도 굉장히 조용하고 의전을 위한 차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는 차예요. 그리고 지금 이 S63 같은 경우에도 롱 휠베이스 버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이 더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진짜 부족함 없이 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S클래스를 타는 게 아니고 스포츠 버전의 AMG가 만든 S63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걸걸하게 살아 숨쉬는 8기통 엔진의 감각이랑 가슴 뛰게 만드는 배기음도 기대하고 이 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벤츠가 준비한 게 여기 있는 주행 모드 변경 다이얼을 돌리기만 하면은 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성미가 그대로 드러나요. 스포츠 모드로 들어오자마자 배기음이 은은하게 깔리고 엔진도 그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S 플러스로 바꾸면 뒤에서 와 배기음부터가 우르르 하고 있는데 빨리 달려달라고 하면 안 달라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럼 달려봐야죠. 와 미쳤네. 우와 코너 앞두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운시프트를 빠르게 밀어내면서 엔진 소리랑 우르릉거리는 배기음이 퉁퉁 쳐주는 그런 감각까지 다 느껴지게 해주는데,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이 차의 하체 감각인데, 여러분 다시 컴포트로 돌아와가지고 이 차를 경험해 보면은 이 기본 상태에서도 우리가 원래 S클래스에 기대하던 그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기대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 차는 메르세데스 AMG S63이라는 고성능 버전의 차고, 그렇기 때문에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 엉덩이로 충분히 느껴집니다. 이 앞에 있는 가속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보세요. 야 이렇게까지 단단했나? 와 S클래스가 이렇게 단단하면 이게 의전용 차로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단한 하체 감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특히 뒤쪽 서스펜션이 되게 바짝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감각에서 5m가 훌쩍 넘어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전혀 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S클래스가 이렇게까지 운전하기 편한 차였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데, 다시 모드를 S 플러스로 바꾸면 이게 이제부터는 내 몸에 꽉 맞는 정장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장이 스판이야. 야 이렇게까지 내 몸과 하나가 돼가지고 바짝 움직여주는 이런 차를 언제 만났나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렇게 연속된 코너 같은 거 지나갈 때도 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 차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도 차는 이걸 정말 아무렇지 않게 봐줘요. 보세요. 이런 코너. 와, 뭐 타이어 소리 하나 지르지도 않고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아까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죠.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분명히 대형 세단, 전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내놓으라는 의전용 세단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와 S클래스가 이 정도의 잠재력을 품고 있었다는 거를 벤츠는 알고 있었고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움직임은 당장이라도 서킷에 타고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놀더라도
아쉬움이 전혀 없을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거네. 이 차는 내가 벤츠 S클래스를 타는데 너무 젊어, 아니면은 달리는 걸 좀 좋아해요. 근데 S클래스가 어떤 차입니까? 직접 운전대를 잡았을 때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차잖아요. 젊은 사람이 타기에는 뭔가 아파트 타고 나온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최상위의 선택지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S63이고, 그 중에서도 또 말도 안 되게 더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S63, 이 퍼포먼스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벤츠가 현 기준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총망라한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실제로 운전할 때도 여실히 진짜 여과 없이 느껴집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80입니다. 이 차로 옮겨오자마자부터 느낌이 확 다릅니다. 진짜 벤츠가 가진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일까 놀라울 정도인데요. 지금 이 마이바흐를 타면서는 이 인테리어나 실내 분위기 같은 것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운전석에 앉자마자도 느껴지는 거는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아까 S63 AMG 같은 경우에는 앞에 대시보드랑 실내 트림 같은 것들에 탄소 섬유를 굉장히 듬뿍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티한 감각이 물씬 풍겼는데, 지금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대시보드를 전부 다 우드 트림으로, 중간에 이렇게 철심 같은 것도 박아놔가지고 요트의 데크 같은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만져지는 촉감도 오픈 포어 방식이라서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이 대시보드 위에 전부 다 가죽인 거 똑같은데, 이 천장까지도 가죽이라는 거. 와, 말 다 했다. 진짜 럭셔리함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런 감각이에요. 그리고 시트에 앉아있는 느낌도 달라요. S63 같은 경우에는 몸을 조금 더 착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푸근한 느낌으로 앉아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진짜로 편한 시트 감각이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차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도 진짜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나면은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 럭셔리의 끝판왕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6.0L V형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최근에 12기통 엔진을 겪었던 차가 어떤 차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희귀한 엔진이 됐는데, 최근에 출시하는 차들 중에서도 이 12기통 엔진을 되게 럭셔리한 스포츠카, GT카 정도에서만 넣어놓지, 이렇게 세단에 넣어놓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심지어 벤츠보다 상위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벤틀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체성이 12기통 엔진이었지만 이제는 8기통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벤츠는 이 S680 마이바흐를 통해서 이 12기통 엔진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벤츠라는 회사가 가진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가 가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그리고 이 엔진이 발휘하는 출력도 대단한데요. 수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최고 출력 630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요, 여러분 91.7kgm를 발휘해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스펙 역시도 대단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멈출 필요는 없어. 잠깐만 속도를 줄였다가 밟아봅시다. 우와, 우와. 진짜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불과 4.5초 만에 가속을 끝내는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워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S63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 강력한 출력을 풍요롭게 꺼냈을 거냐, 스포츠 성향대로 분출시킬 거냐 라는 두 가지 측면인 건데, 지금 이 마이바흐가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의 특성 같은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밟더라도 출력이 굉장히 느긋하게 풍요롭게 쭉 뻗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차를 타는 어떤 사람도 이 출력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뒤에 굉장히 높은 VIP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출력을 꺼내 쓰기가 아주 편해요. 그리고 이 질감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V형 12기통이 만들어 있는 질감, 와, 진짜 넘사벽입니다. 똑같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아까 S63에 들어가 있던 8기통 엔진이 분명히 아주 부드럽게 회전하는 질감을 보여줬었는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러운 감각을 지금 이 엔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부드러운 엔진의 감각을 말씀드릴 때 버터를 발라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얘는 실크 같아요. 진짜 저 타이밍 벨트를 실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연료로 가솔린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버터를 연료로 쓰는 거 아닐까? 이런 감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리, 질감, 모든 것들에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차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부드러움을 맛보여줍니다. 진짜 같은 브랜드 안에 있는 같은 차 중에서 파생된 차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을까? 그런 지점에 S63의 엔진과 지금 이 S680 마이바흐의 엔진이 그렇게까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감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S63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가요 되게 예민했어요. 조금만 밟아도 차가 팍팍 멈춰서고,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그 무거운 차가 바닥에 꽂힐 것처럼 그렇게 멈춰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68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멈춰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동력이 약한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피층도 안 생기고 어떤 순간에도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멈춰선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여러분, 이 차의 승차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S63의 승차감은 솔직히 S클래스답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의 그런 잔잔한 구름이를 떠다니는 느낌을 고스란히 다 품고 있으면서도 그런 같은 결을 훨씬 더 강조해 놓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 차체에 가해지더라도 정말 부드러운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질감의 재질을 만나더라도 구름 위를 흘러가는 것처럼 나긋하게 도로 위를 그냥 미끄러져 흘러갑니다. 이 앞에 있는 과속방지턱 넘을 때 보세요. 장담컨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차도 이것보다 부드러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보세요. 착지할 때의 감각이 그런 안정감에 기반이 되는데, 처음에 이 차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서스펜션이 바짝 한순간에 조여들어요. 그래서 실내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편안함을 1차적으로 주고, 착지할 때는 또 재빠르게 차체를 확 붙들어줍니다. 부드러운 와중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 그게 기본형 S클래스와 지금 마이바흐가 가진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게 벤츠가 이 마이바흐라는 이름으로 이 차를 구분시켜 놓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명히 차체는 온갖 충격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안에 앉아있는 승객은 그저 편안함만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마이바흐라는 이름으로 벤츠가 풀어낸 승차감이에요. 그리고 지금 꾸불꾸불한 길을 연속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차의 길이가 5.5m에 육박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스러워야 되거든요. 언제나 부담 없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는 5m가 간 넘는 차인 것처럼 따라붙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운전하는 이 매 순간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여기에 후륜 조향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후륜 조향 기술이 이질감을 만들어내기는커녕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오히려 더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S680 마이바흐 1열에서 제가 아무리 여러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 한들 이 차의 진짜 메인 자리는 2열이잖아요. 바로 넘어가서 2열의 승차감도 어떤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680 마이바흐 2열에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이 2열 문짝입니다. 남다르게 길어진 것도 그렇지만 이 문이, 여러분, 자동문이에요.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한번 당기면 닫혀요. 여기서부터 럭셔리함이 시작되죠. 이 내 앞에 있는 좌석도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한 넓게 좌석을 누리면 이런 호사가 없구만. 일단 제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물론 여기서도 훨씬 더 뒤로 눕힐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게 다리를 쭉 뻗고도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 플래그십 세단 중에 의외로 의자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앉은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이 천장 높이가 부족한 차들이 많습니다. 근데 S클래스는 전 세대 막론하고 이 머리 공간에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내 공간에서 가장 큰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는 이 천장 높이입니다. 이거는 꼭 SUV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플래그십 세단이라면은 어떤 차라도 이 가치는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 가치를 지키고 있는 차가 S클래스를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클래스는 그 어떤 차보다 이 2열에서의 의전을 위한 공간감을 잘 지키고 있는 거고 기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마이바흐는 훨씬 더 길게 차체를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일반 S클래스 롱 휠베이스보다 한 13.5cm 정도 길어졌는데 이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휠베이스는 무려 18cm나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차체 길이가 늘어난 것보다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2열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감도 진짜 남다른데요. 일단 공간에서 느껴지는 고급감, 이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소재에서 오는 만족감, 아까 1열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헤드라이너가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1열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우드 트림, 되게 고급 요트에 데크를 떠올리게 하는 나무 장식들도 2열에까지 똑같이 연장되고요. 그런 가치는 내가 고개를 돌려도 마찬가지야. 이 뒤쪽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가 할 수 있는 정말 끝까지 고급감을 쏟아 부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고급감을 승차감으로도 똑같이 이어주냐. 이 S680 마이바흐의 승차감은 약간 매직 카펫 라이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1열에서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2열에서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1열 승차감이 2열 승차감보다 조금 더 좋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2열 승차감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 위에 있는 작은 이음매들이 만들어 있는 잔진동들, 그리고 도로를 포장해 놓은 아스팔트나 시멘트의 이런 질감들, 이게 아주 단절된 건 아니에요.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은 느껴지는 동시에 되게 두둥실 떠다니고 부드러운 감각으로 온몸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차를 탈 때는 어느 정도 차를 탄다는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멀미를 안 합니다. 차를 타는 감각들을 너무 상쇄시켜 놓으면은 움직일 때의 느낌과 약간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그게 멀미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S클래스를 탈 때, 그리고 S클래스 마이바흐를 탈 때는 그런 감각들을 억지로 상쇄시켜 놓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감각 안에서 편안함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기획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S클래스라는 최고급 세단이 또 한 번 진화해가지고 양끝단으로 분화해 있는 S63 이 퍼포먼스와 이 S680 마이바흐를 한 자리에서 타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S클래스라는 정체성의 끝판왕은 이 S680 마이바흐가 맞습니다. 근데 벤츠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차는 또 한편으로 S63 이 퍼포먼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의 취향으로 나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차에 더 맞닿아 있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